안녕하세요. 완전올릭입니다. 오늘은 대부업 창업 분야 중 신용대출 창업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대부업은 크게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처음 대부업을 시작하시려는 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담보대출 분야를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 이후에도 다양한 대부업 창업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담보물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채무자가 원금 상환이나 이자 납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경매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내가 못 받은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까지 모두 회수가 가능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내 돈이 날아갈까봐 전전긍긍하거나 혹시라도 채무자에게 추심행위를 해야 한다거나 하는 부담감을 많이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담보대출을 중점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나중에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신용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자율 5200%를 받은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대부업법에서 최고금리를 연 20%로 제한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걸까요? 가장 먼저 신용대출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신용대출을 통해 만들어진 채권은 무담보 채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담보 채권, 즉 담보대출에서 만들어지는 담보부 채권과는 다르게 신용대출은 말 그대로 채무자의 신용상태, 그 사람 자체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분야입니다. 만약에 채무자가 돈 없다고 배째라고 나와버리면 대부업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이나 기타 형사소송 등을 통한 적극적인 추심행위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가진 돈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아무리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간혹 채무자가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는 월급 압류를 통해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보통 신용대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일반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찾아가는 곳은 바로 1금융권입니다. 저도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불리는 신용대출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신용대출을 받을 때에는 당연하게도 1금융권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1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다음으로 찾아가는 곳이 2금융권이라고 불리우는 상호금융권입니다. 또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카드사에서도 신용대출이나 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그때서야 대부업체에서 신용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런 단계들을 거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부업체에서 신용대출을 받는 채무자는 원금과 이자 상환을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채무자가 이를 통해서 돈을 벌더라도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는 프리랜서 또는 일용직 정도의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추심 행위인 급여 압류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형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비우량 채무자의 경우는 형사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크게 겁내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빨간 줄 그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냥 감옥 가서 좀 때우고 오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즉, 대부업체 신용대출에 있어서 이런 합법적인 추심행위는 결과론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최근 들어서는 이런 채무자들에 대해서 개인 워크아웃이나 회생, 파산 등의 법적 절차로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체의 입지가 훨씬 더 좁아졌습니다. 불량 채무자들이 합법적으로 이자를 내지 않을 방법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법의 도움으로도 내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불법적인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각종 불법적인 물리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일부 대부업체들의 이런 잘못된 추심행위가 영화나 드라마 등 각종 매스컴에서 보여지면서 안 그래도 안 좋은 대부업체의 이미지는 훨씬 더 나빠지게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일부 대부업체는 굉장히 악랄하게 채권을 추심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채무자를 나체로 만들어서 사진을 찍고 돈을 갚으라고 협박을 한다던가 채무자의 가족, 친척, 지인들의 연락처를 받아넣고 소문을 퍼뜨린다는 협박을 한다던가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가둬놓고 폭행을 한다던가
장기를 팔아먹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채무자를 구석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협박에 못 이기는 채무자들은 이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대부업체한테 상환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여기서 대부업체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연 20%로 정해진 법정 최고금리를 가뿐히 무시해버리기도 합니다. 아무리 악독한 대부업체라고 하더라도 모든 채무자에게 항상 100% 돈을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한 명의 채무자에게 어떻게든 최대한 많은 돈을 뜯어내려다 보니까 예시로 들어드린 5200%의 이율로 수익을 낼 수 있게 되는 구조인 거죠. 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대부업 신용대출의 숨은 내용 어떠신가요? 합법적으로 대부업 신용대출을 잘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으시겠지만 글쎄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신용대출을 진행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신용대출 쪽으로 대부업 창업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다음번에는 합법적으로 대부업 신용대출을 운영하는 사례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무튼 처음 대부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담보대출 위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